자, 이번에는 교재 311쪽 분사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냥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라고 빠르게 푸는 방법 소개를 하는데 모든 문제가 요거로 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생각할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할 사항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문제를 빠르게 푸는 법. 첫 번째는 자동사인가 타동사인가 구별하시면 되는데요. 자동사라면 어떻게 ing가 바르다 이렇게 보시고요.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죠? 네,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타동사인 경우 타동사가 ing예요.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타동사라면은 pp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pp인데 몇 형식의 수동태인지 수동태라기보다 수동 의미의 형용사인지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동사가 몇 형식으로 쓸 수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못 외웠다면 지금 우리 교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재 311쪽 예시 구문들을 보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사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자동사는 기본적으로 현재 분사가 바른 표현이죠. A crying baby, 한 명의 아이이고요. 어떤 아이? 우는 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는 뭐뭐 하는. 그래서 자동사는 ing, cry, 주어가 울다, 일형식 동사입니다. A barking dog, 한 마리의 멍멍이인데 어떤 멍멍이? 짖는 멍멍이, bark. 자, 그런데 우리 일형식 동사 공부할 때 bark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낌상 자동사겠구나 라고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요. 주어가 동사하다 구조가 자연스럽다면 자동사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barking dog, 짖는 멍멍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 smiling girl, 웃고 있는 소녀에서 smile 역시 laugh와 마찬가지로 주어가 웃다라는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다가 전부 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부터 시작했으니까 뭐까지 가겠다? 명사까지 가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중간에 끼어있는 crying, barking, smiling을 형용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명사 공부할 때 명사로 바뀐 동명사들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랑 사용하기도 하고 복수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명사는 셀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런 뜻이기 때문에 셀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어나 어느하고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people living in cities. 자, 명사가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라고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어나 on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live, 살다 라는 동사를 가지고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live가 무슨 동사? 자동사. 그러니까 living 밖에 안 되겠구나 라는 거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고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는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뒤에서 수식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 boy lying on the floor. a boy라고 해서 어부터 명사까지 이미 앞에 나왔습니다. 한 명의 소년 되고요. 어떤 소년인가 뒤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죠. lying on the floor. 바닥에인데 자 여러분 이 단어를 보시고 목적어 없으니까 맞네 라고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수업 듣고 나서부터는 되셔야 됩니다. 우선 우리 자동사 할 때 lie하고 lay를 구분했었습니다. lie, lay, lane, lay,
laid, laid. 이렇게 위에는 자동사, 아래는 타동사 나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동사니까 목적어 없어야 돼.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 lay는 과거 시제야. pp가 lay인이야. 괜찮죠? 그런데 여기서 ing가 붙은 형태는 사실 지금까지는 안 보았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IE로 끝나는 경우에는 Y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우리 die, 죽다를 가지고 죽어가는 이라고 할 때 dying, 아직 살아있지만 죽어가는은 이렇게 바꾼 것처럼 요 lie를 가지고 ing를 바꾸면 lying이 되겠습니다. lying. 그래서 눈도장 찍어주시고 이게 무슨 글자야? 아, lie, 자동사가 ing가 된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형식으로 썼든 2형식으로 썼든 목적어가 없는 것이 바른 형태죠. 목적어 없어서 맞게 된 거고요. 여기 lay 같은 경우, 즉 타동사인 경우 ing가 붙으면 laying이 되겠습니다. laying. 무엇을 두다, 무엇을 낳다, 알을 낳다, 새끼를 낳다, 물건을 두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가 바로 laying이 되겠죠. 여기는 역시나 길어졌으니까 뒤에서 수식이고 자동사니까 ing, 바닥에 누워있는 소년 또는 바닥에 누운 소년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사의 과거분사를 보겠습니다. 자동사가 과거분사가 되는 경우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이렇게 좀 봐주시고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자동사 PP 수동일까요? 수동이 아니겠죠. 그럼 수동이 아니면 뭔데요? 완료. 그래서 이미 그렇게 다 된, 이미 다 끝난, 그래서 상태가 끝났음을 표현하는 완료를 표현할 때는 자동사를 PP 형태의 형용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Fallen leaves, 이파리들, 무슨 이파리? 떨어진 이파리죠. 네, 그래서 공중에 붕붕붕 이 상태가 아니라 다 떨어진 거라서 낙엽. 그렇지만 여러분은 fall이 무슨 동사? 자동사다. 1형식 또는 2형식으로 사용하는 자동사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A born musician, 한 명의 음악가인데요. 이거는 타고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타고난 음악가. 자, 타고난 음악가일 때 왜 born을 썼을까요? 우선 동사일 때는 bear입니다. bear. 자, bear는 뜻이 아이를 낳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참다, 견디다 이런 뜻도 있는데 아이를 낳다라서 얘가 수동태가 되면 주어가 태어나다 할 때 be born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이거 우리 수동태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요 표현이 bear가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타동사이기도 하지만 자동사로 아이를 낳다 또는 열매를 맺다, 결과를 산출하다 이런 식으로 자동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자동사인 거를 외워라가 아니고요. 왜냐면 우리 자동사 할 때 이거 배운 적이 없어요.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이 단어가 참다, 견디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또 태어나다 라고 할 때 be born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기 때문이죠. 거의 이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born musician은 뭐냐면 완료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예 단어 자체가 그냥 형용사. 그냥 얘는 그 단어로 외워주시는 것이 속 편합니다. 즉 능동과 수동을 따지지 말아주십시오.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born musician도 바로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 타고난 이런 뜻이에요. 타고난 음악가, 즉 누군가가 나와서 강제로 태어나줬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날 때부터 그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born musician, 타고난 음악가이고요. 이 born이라는 단어의 빈도수는 이것에 비해서 한참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인 거고 이렇게
형용사를 외워야 되는 경우는 우리 교재 뒷부분에 또 표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능동과 수동을 따질 필요가 없는 그런 아이도 있다. 그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a grown man입니다. grown은 원래 모양이 grow 인데요. 1형식 괜찮습니다. 주어가 자라다. 2형식 괜찮습니다. 뭐뭐한 상태로 변하다. 뭐뭐한 상태가 되다. 3형식도 괜찮아요. 뭐뭐를 기르다. 되셨죠? 그러니까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grown man에서 한 명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을 기르는 사람? 아니죠. 성장한 사람입니다. 자, grown man은 어른이에요. 어른, 성인. 즉 주어가 grow 하는 거가 어떻게 된 상태? 다 끝난 상태, 즉 완료를 뜻하는 겁니다. A grown man, PP 형태로 이미 끝난 완료의 상태를 표현한다. 자, grow, 과거 시제는 grew, PP가 되면 grown. 이렇게 불규칙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grow라는 동사입니다. 네 번째, an escaped prisoner, escaped prisoner. 자, escape은 역시나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됩니다. 탈출하다, 뭐 그 정도의 의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죄수죠, prisoner, 죄수인데 죄수가 나는 탈출하기 싫은데 탈출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수동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탈출한 이런 뜻이죠. 즉 탈출이라는 것이 이미 완료된 상태, 즉 탈옥한 죄수를 뜻하겠습니다. 탈옥범. 요때의 escaped라고 바뀐 escape 역시 원래는 자동사였던 것을 형용사로 바꾸었다. escaped prisoner를 보시고 왜 수동이 수식했지가 아니라 이미 끝낸 상태 되셨습니까? 네. 자, 자동사가 PP인 경우는 좀 의미가 달라지니까 주의하자. 일반적으로 자동사는 ing라고 아주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타동사 살펴볼 겁니다. 타동사가 현재 분사, 즉 ing가 되는 형태라면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목적어. People using the internet. Peopl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 자, 여기서 using을 보시고 사용하는 이라고 능동 의미의 형용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use, 뭐뭐를 사용하다. 자, 얘는 당연히 뒤에서 수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길이가 길어서 쓰니까요. 그 다음 A man reading a newspaper. 사람이라고 해서 끊어졌어요. 무슨 사람? 신문을 읽는 사람. read 역시 3형식 그리고 4형식으로 사용되는 동사 read. 목적어를 읽다 또는 간목에게 직목을 읽어주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데리고 있죠. 그 다음 The teacher teaching us English. 선생님 해서 더부터 명사까지 왔습니다. 무슨 선생님?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자, teach 몇 형식? 4형식 동사죠. 4형식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형용사로 바뀌어서 가르치는 이라는 능동 의미의 형용사가 된 겁니다. 자, 요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타동사의 과거분사. 그런데 타동사를 지금 3형식, 4형식, 5형식으로 구체적으로 나눠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분사인 경우는 자, 앞에 화면 현재 분사인 경우는 일단 목적어는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3형식 동사라면 목적어 하나만 있어야 되고 4형식이라면 2개 가능, 5형식이라면 목적격 보어 가능 이렇게 가지만 PP, 즉 과거 분사가 되었을 때는 그 뒤에 뭐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타동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몇 형식으로 쓰였는가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a closed shop, 문 닫은 가게라는 뜻인데요. 자, 어부터 뭐까지? shop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close, 타동사입니다. 문 닫아 뭐라 그러죠? close the door 라고 하죠. close the door. 그래서 close가 타동사인 거고요. 타동사가 pp, 즉 수동의 의미니까 무슨 가게? 닫힌 가게. 자, 문이 닫혀있는 가게, 이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타동사가 pp가 될, 즉 형용사로 쓰였을 때 단어 하나짜리다, 단어 하나짜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그냥 형용사를 쓰는 자리에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시도 마찬가지예요. A defeated army에서 하나의 군대라고 했는데 defeat, 무엇을 무찌르다 라는 타동사입니다. 자, 이건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수동태 할 때 be defeated가 이기다 이라는 뜻인지 지다 라는 뜻인지에서 배웠습니다. defeat, 이기다, 무찌르다 라는 뜻이죠. 자, 지금 pp가 되었으니까 무찔러짐을 당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색해요. 쉽게 표현할게요. 진, 패배한, 무찔러짐을 당하다 라는 뜻이라서 진 또는 패배한 군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P 형태가 혼자서 단독으로 존재할 때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거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the broken window. 그 창문, 무슨 창문? 깨진 창문, 깨지게 된 창문, 깨어짐을 당한 창문. 그래서 여기에 수동의 의미라고 정리하시고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단어가 하나짜리라면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 뒤에서 수식하죠. A book written in English에서 write, 과거 wrote, pp가 저기는 written이 되겠습니다. write은 삼형식 또는 사형식인데 책하고 쓰는 거, 영어로의 관계를 보면 책은 쓰이는 거죠. 그래서 수동, 우리말로는 쓰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영어로 쓰여진 책, 영어로 적힌 책,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pp니까 뒤에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그래서 삼형식의 수동인 거니까 바르게 되었구나를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The bridge built in 1880. 다리라고 했어요. 자, built는 원래는 build, 무엇을 짓다, 세우다 라는 동사에서 변형이 된 건데 과거 시도 built, pp도 built가 되겠습니다. 짓다 하고 건물의 관계는 능동인가요? 수동인가요? 수동이죠. 지어진이라는 수동의 의미의 형용사. 지어진. 1880년도에 지어진 다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 4, 5형식 동사가 있는데 4형식, 5형식 동사가 3형식으로 쓰이는 거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written이 되었지만 저걸 보고 만약에 뒤에 뭐 하나 더 있다? 그럼 의미를 보고 쟤는 4형식의 수동이야 막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경우는 난이도가 올라간 경우고요. 쓰다 하고 책의 관계를 보면 책은 쓰인 거니까 3형식 write, a book 이런 관계구나. 책은 쓰여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수동으로 수식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4형식 동사가 pp 바뀐 형태를 보겠습니다. The student given the book by me.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 무슨 학생? given, give, gave, given. 이렇게 바뀌었네요. 자, pp가 되었는데 뒤에 어머나 명사가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The book.
나에 의하여. 아, 그런데 give가 몇 형식이 가능하다? 4형식. 물론 3형식도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4형식의 수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given the book, given the book. 그 책을 뭐한? 받은 학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책을 받은 학생. give a student a book. 이 관계를 보시면 주다, 학생에게 한 권의 책을 이렇게 4형식이 가능하죠.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책을 받은 거니까 수동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힌트가 이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by me, 나에 의하여 그 책이 주어진 학생. 이게 뭐야? 아, 나 수동태의 주어야. 의미상 주어야. 내가 그 책을 줬어. 즉, given이라고 표현된 수동 의미의 의미상 주어가 나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즉, 내가 줬어 그 책을 누구에게? 그 학생에게 라는 의미가 구성이 되는 거죠. 우리말로는 나에 의하여 그 책을 받은 학생, 직역하면 주어지게 된 학생이라서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준 학생 이렇게 능동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A prize given my daughter by the company. 상이라고 했죠. 명사로 상. given. 동사가 pp가 됐네요. 뒤에 my daughter. 명사가 있습니다. by the company. 회사에 의하여. 자, 회사에 의하여 내 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에게. 회사에서 내 딸에게 준 상이겠죠. 우리말로는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딸에게 준 상이에요. 준 상. 그런데 이것도 우리 능동으로 생각하면, 자, 회사가 주었어요. 누구에게 무엇을? 딸에게 상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수동 의미의 pp를 사용하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내 딸에게 주어진 상, 이게 직역이고요. 내 딸에게 준 상. 자, 여기 어떠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이해 가능하신가요? 다시 한번. given the book, given my daughter. 즉, 동사가 pp가 됐는데 뒤에 명사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몇 형식이 가능한 동사? 4형식이 가능한 동사. 그래서 얘를 능동이 아니라 수동의 의미로 보더라도 이게 자, 요 경우는 능동의 문장에서 직접 목적어를 쓸 거고요. 얘는 능동이었을 때 간접 목적어를 쓸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용하는 거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 요 구문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되는지는 앞으로 차차 더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The manager handed a note. 매니저가 handed a note. hand가 물론 명사로는 손이지만 건네주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pp니까 건네주다가 아니라 건네물 받은 거죠. 메모를 건네받은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메모를 건네받은 매니저. 그래서 4형식 동사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5형식 동사의 pp 형태 함께 보겠습니다. A house painted white. 집이라고 했고요. 집인데 무슨 집? 칠해진 집입니다. 그런데 뒤에 왜 white가 붙어 있을까요? paint. 바로 5형식으로 사용 가능한 동사죠. 목적어를 목적 보어하게 칠하다. 집이라는 입장에서는 칠해진 거고요. 어떤 상태로? 흰색의 상태로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그래서 5형식 동사가 pp, 수동의 형용사인 pp로 바뀌면 뒤에 뭐가 있을 수 있나요? 목적격 보어였던 것이 남아있는데 얘는 이 동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5형식 동사 배울 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명사도 가능하고 형용사도 가능하고 또
또 어떤 것들이 또 가능했습니까? 원형 부정사는 뭐로 바꿔줄까요? PP 뒤에서는 to 부정사로 바꿔주는 것이고요. ing는 ing 그대로, as 뒤에 명사, as 뒤에 형용사, for, granted 이런 등등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오형식 동사 뭐가 있었지? 헷갈리신다면 다시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오형식 동사들을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A dog named Happy에서 한 마리의 개라고 했습니다. named Happy, happy라고 불리는 개인데요. name이라는 단어 역시 몇 형식? 5형식. name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달아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이름 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happy라고 이름이 붙은 강아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름이 붙은 강아지. 그 다음 The manager considered mediator. The manager's 끊고요. 바로 해석해 볼까요? 여겨지는 매니저예요. 무엇으로 여겨져요? 중재자로 여겨지는 manag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공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명사가 있고 이 뒤에 P가 있습니다. 명사가 있고 P 요렇게 수식의 관계를 이루는 경우 뭐뭐 된 해석을 했는데 얘가 3형식이다. 그럼 이 뒤에 목적어 없어요. 4형식이다. 그러면 목적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5형식이에요. 그러면 명사든 형용사든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런데 4형식과 5형식 동사는 기본적으로 뭐가 돼요? 3형식 동사가 되니까 4형식, 5형식에서 외운 단어 뒤에 왜 이거 없어요? 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3형식의 수동일 수도 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관계를 봤을 때 얘가 만약에 동사라면 자, PP로 바뀐 아이가 만약에 동사라면 이 앞에 있는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목적어 역할을 하겠죠. 아시겠죠? 얘가 만약에 그냥 평범한 동사였다면 앞에 수식을 받는 아이가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132쪽 타동사의 분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분사 그리고 분사 구문에 대해서 좀 큰 얼개를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면 지금부터 할 것들이 상당히 빠르고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312쪽 타동사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자동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타동사를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자, 타동사의 분사 첫 번째, 명사 수식을 한다. 현재 분사 괜찮습니까? 즉, ing 형태의 형용사로 쓸 수 있는가? 네, 괜찮습니다. 과거 분사, pp 형태의 형용사로 쓸 수 있는가?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앞 또는 뒤에서 수식을 하는데 단어가 하나짜리일 때는 앞에서, 말 덩어리 길어질 때는 뒤에서 수식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보어 자리에 쓸 수 있습니다. 주어나 목적어 설명, 즉 2형식과 5형식입니다. 2형식과 5형식의 주격 보어 또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대신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I saw him singing a song. 이렇게 볼까요? I saw him singing a song에서 우리는 이 saw가 무슨 동사? 지각 동사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목적어 그 사람이 노래 부르는 것을 보았어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적격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리고 ing니까 목적격 보어 그 사람이 노래하는 것을 내가 봤구나 이렇게 문법적으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한국과 일본에서 공부하는 형식이고요. 미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노래를 부르는 남자를 봤어. 크게 의미 차이 없죠? 다시 한번 5형식이라는 걸로 본다면 나는 봤어. 걔가 노래 부르는 것을
이렇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수식 관계를 본다면 노래 부르는 남자를 보았어. 이렇게 즉 한국식으로 따지면 삼형식으로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괜찮습니까? 네. 근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오형식으로 나누어서 본 이유는 여기에 뭐도 쓸 수 있나요? 이것도 가능하지만 sing a song 이라는 것도 쓸 수 있기 때문이고 이 경우를 동사 원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형 부정사 라는 기괴한 이름을 붙여서 사용한 이유는 이게 동사가 아니라 사실은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거야 인 거예요. 괜찮죠? 여기도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수식 관계이지만 목적격 보어는 네, 목적어를 설명 또는 수식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오는 모양이 오형식 동사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형식으로 나누어서 외워주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현재 분사인 경우 반드시, 자, ing 형태면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목적어를 동반해야 된다. 네 번째, 과거 분사라면 형식을 구분해서 판단하자. 되셨죠? 자, 지금까지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312쪽 문장 통해서 그 내용 확인해 볼게요. The wounded soldiers were sent to the hospital. 자, 이 문장 전체를 보시면 전체의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were. 그리고 혼자 있지 않고요. were sent. pp, 즉 수동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send. 보내다인데 pp니까 보내졌다. 그리고 병원에 또는 병원으로 라고 해서 여기는 그냥 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문장 분석할 때는 필요 없는 전치사구이지만 내용 분석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병원으로 보내진 군인 이런 구조잖아요. 자, 병원으로 보내졌으면 가해자 군인인가요? 피해자 군인인가요? 네, 피해자 군인이어야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wound. 동사로 wound를 사용하면 부상을 입히다 라고 해서 damage, injure, hurt 우리 같이 공부했던 단어들이에요. 수동태에서 배웠습니다. 모두 해치다 라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wound라는 동사를 가지고 wounding 또는 wounded 중에 무엇이 맞는가를 판단할 때에 wounded가 바르게 쓰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보내졌으니까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여야 되겠죠. 그래서 수동, 다친 군인, 이게 바른 표현인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다친 군인은 보내졌다 병원으로 이런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written language is more exact than spoken language. 자, 이거는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written language, 쓰여진 언어. 자, 쓰여진 언어가 뭘까요? 우리 문어, 구어 들어보셨죠? 얘는 문어입니다. 문어. 글로 쓴 언어, 문어. is more exact. 훨씬 정확하다. 뭐보다? spoken language. 말해지는 언어니까 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언어, written language, 말해지는 언어, 구어, spoken language입니다. 자, speak, 자동사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언어를 말하다 일 때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pp 형태가 된 거랑 수식받는 명사의 관계를 보면 language가 speak의 목적어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pp가 바른 표현인 겁니다. 자, 이번에는 타동사가 pp 형태가 되어서 뒤에서 수식하는 형태를 보겠습니다. 뒤에서 수식. I bought a car made in Korea. 나 샀어 자동차를 해서 buy가 사명식 동사, 즉 타동사로 완전하게 쓰였습니다. 차를 샀는데 무슨 차?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 그러면 원래는 make죠. make.
만들다 하고 차의 관계 어떻습니까? 차는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수동 의미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를 샀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아래 Here are people involved in the project 에서 Here are people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Here are people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수식 프로젝트랑 연관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도 역시나 연루된, 관련된 이라고 했을 때 involve라는 동사를 수동 의미의 형용사로 바꿔준 것이고 뒤에 짝꿍은 전치사 in을 사용한다 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살짝 앞에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앞에 문장에서는 타동사가 PP가 되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쓰시겠죠. 그런데 단어가 어떻습니까? 하나짜리. 그런데 이 관계를 보면, 내용상 관계를 보면 해치다 라고 했을 때 군인들을 해치다. 그리고 쓰다 라고 했을 때 뭐를? 언어를. 말하다 뭐를? 언어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문장 전체에서는 뭐뭐 된 명사 이거지만 만약에 PP 형태로 된 것이 그냥 동사로 쓰였다면 수식을 받는 명사가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자, 지금 보던 걸 돌아오면요. car하고 made 그리고 people하고 involved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얘가 어디서 왔냐면 자,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왔는데 그 동사가 비동사일 때 being 했다가 지워버린다. 뭐 이런 것을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지금은 그냥 들어두는 것에 만족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하고 똑같은 거는 I bought a car which is made in Korea입니다. 나 차를 샀어 에서 끊고요. which 나오면 앞에 나온 단어를 다시 한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 정도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은 만들어서 써 한국에서 이런 의미라서 그것이 의미하는 게 자동차이거든요. 차는 만들어지다 한국에서라서 수동인 건데 이럴 때 얘를 주격 관계대명사 뭐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지워버리고 비동사는 being 이렇게 바꿀 건데 지워버리고 남는 게 PP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PP를 보면 이 앞에 있는 단어의 관계가 능동이다, 수동이다? 수동이다. 바꿔서 표현하면 얘가 만약에 동사라면 앞에 있는 아이가 얘의 의미상 목적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I'm reading a book written by Hallie James. I'm reading a book. 진행이고 사명식이네요. 책을 읽고 있어. 무슨 책? 헨리 제임스에 의하여 쓰여진 책. 괜찮으시죠? 네, write a book 이니까 사명식 동사가 지금 PP로 바뀐 거예요. 네 번째, I have a dog called Henry. 헨리라고 불리는 강아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3번과 4번의 밑줄 부분은 앞에서 등장했었던 건데 왜 또 볼까요? 자, 요거 PP 했을 때 불규칙한 애들은 눈에서 탁 띄어요. 그래서 아, 얘 지금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구나. 수식 역할을 하는 거구나. 눈에 띄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아, 저게 동사인가 형용사인가 잘 모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문장에서 동사같이 생긴 애들을 다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도 동사같이 생겼고 얘도 동사같이 생겼죠. 그렇게 찾고 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습니다. 끊고 얘랑 어울리는 주어가 어디 있을까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앞에 있는 동사도 보시고 나서 걔랑 어울리는 주어가 어디 있을까를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나는 가지고 있어 강아지를. 여기까지가 완벽하게 사명식, 아무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얘를 뭐로 본다? 수식. 헨리라고 불리는 강아지 이렇게 수식으로 보는 거고요. 또 만약에 얘를 좀 풀어서 쓴다면 which is
hold handy. 요게 줄어든 형태이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지우고 비동사 빙 했다가 지우고 불리는 헬리라고 불리는 이런 의미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지금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 앞으로 2번 더 등장할 거니까요. 지금은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감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이어지는 I를 동사를 ing로 바꾸는데 비동사면 탈락시킨다. 뭐 이렇게 앞으로 배울 거예요. 5번째, I met a man, elected new president. 자, 여기도요. 나 만났어. 사람을. 그래서 meet의 과거 시제. 그러니까 얘도 동사일 수 있는 거고요. elected도 그냥 보면 elect. 몇 형식 동사인가요? 3형식도 가능하고 5형식도 가능한 동사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문장이 짧으니까 사실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만 문장의 길이가 길어졌을 때 하는 방법은 여기 동사같이 생긴 거 있네. 여기 또 있네. 잘라봐야지. 주어 어디 있을까? 했을 때 앞에를 보니까 I met a man. 나 어떤 사람을 만났어. 해서 이미 3형식으로 완전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 뒤에는 동사가 아니라 뭐로 보시면 되겠어요? 수식하는 아이. 흰 남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뽑힌 남자인데 뒤에 new president, 새로운 회장 이렇게 붙일 수 있나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능동일 때 선출하다, elect, 과거 시제면 elected죠. 근데 중요한 건 이때는 문장의 동사라는 거예요. 동사.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그 사람이 될 거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있을 겁니까? new president가 있었겠죠. 그래서 얘가 5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인 pp로 바뀌어도 뒤에 이렇게 명사 데리고 오는 거 완전 괜찮아요. name, 자, call, name, elect, appoint의 특징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를 데려오는 거. 새로운 회장으로 뽑힌 사람을 만났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째, The actor surrounded by many fans is my brother. 여기도 동사같이 생긴 게 2번 등장합니다. surrounded 하고 is가 있죠. 자, 화면 지우고 다시 가볼게요. 동사같이 생긴 게 surrounded도 있고 is도 있습니다. 그럼 2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야 돼요. 끊었어요. 끊고 이렇게 보니까 자, 지금 얘는 뒤에 보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is my brother. 그러면 앞에서 is에 어울리는 주어가 이렇게 끊어서 the actor. 주어가 the actor, 동사가 이다, 내 형제. 그 배우가 내 형제야 라고 뼈대를 이루고 있고요. 얘는 이렇게 수식이 될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surround, surround. 동사로 surround는 무엇을 둘러싸다가 되겠습니다. be, 동사 뒤에 surrounded, 지금 by를 썼죠. 자, be surrounded 뒤에 by를 쓴 거는 by를 썼을 때는 얘들이 능동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by를 쓴 거고 여러분 수동태에서 암기구문에서 be surrounded 해놓고 외운 표현 있지 않습니까? be covered with, be surrounded with 인 것처럼 be surrounded 둘러싸여 있다. 주어는 둘러싸여 있다라고 할 때 뭐뭐로 둘러싸이다. 그게 있어야 돼서 라고 해서 뒤에 with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by를 사용하면 by 뒤에 의미상 주어가 의지를 가지고 한 거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 by냐 with냐 그거를 따져봐라가 아니라 자 여기 surround가 만약에 과거 시제 동사라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뒤에 보시면 목적어 같이 생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능동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복잡하죠? 다시 한번 surround가 타동사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 수동태 암기 구문으로 배웠으니까 당연히 타동사예요. 이게 만약에 타동사의 과거 시제라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동사다. 그럼 바로 뒤에다가 목적어 쓸 수도 있지만 요 사이에다가 전치사구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속지 않도록 살짝 주의만 해주시고 지금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는 뭐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다. 그래서 수동 의미를 가진 분사다. 형용사죠. 분사는 이렇게 수식. 많은 팬들에게 둘러싸인 그 배우가 내 형제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 가능하신가요? 네. 만약에 여기 어렵다라면 하나씩 따져보시거나 아니면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